오늘 코스피 2,500선, 코스닥 800선이 각각 붕괴됐습니다. 증시의 지지부진한 흐름이 다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증시를 부양하던 호재가 많이 사라졌다. 이러한 분석도 지금 시장에 나오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고요. 또 잭슨홀 미팅이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부터 열리게 됩니다. 굵직한 이슈들이 예정돼 있는 만큼 관련 내용들을 짚어봐야 될 텐데요. 증권부의 성낙윤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 오늘 증시가 부진했어요. 흐름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장중 상승하면서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오후 들어서 기관의 매도에 하방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1% 넘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314억 원과 1,168억 원씩 사들였지만 기관이 2,378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년 4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투심이 악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닥 지수도 2% 넘게 하락하면서 결국 800선을 내줬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504억 원, 426억 원 순매수했지만 기관이 1,854억 원 팔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예, 특히나 강달러에 이어서 지금 원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39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시장을 누르고 있는 건데요. 일단 신규 선택 종목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소카, 코스닥 시장에서는 대성 하이텍이었는데 첫날 어떤 모습들을 보였습니까? 네, 오늘 소카와 대성 하이텍은 서로 다른 성적표를 받아든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소카는 코스피 시장 입성 첫날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모가인 28,000원과 같은 가격에서 시초가를 형성했는데요. 상승하는 듯 했지만 이내 하락해서 끝내 6% 넘게 내린 26,300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반대로 대성 하이텍은 기분 좋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대성 하이텍의 시초가는 공모가인 9,000원보다 45%가량 높은 13,000원에 형성됐습니다. 장 초반 대성 하이텍은 18%대까지 급등하기도 하면서 결국 시초가보다 12.31% 오른 14,6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예, 종목들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이벤트 이야기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5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예정돼 있습니다. 금리 오르는 건 뭐 기정사실인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는 25일에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금리가 인상될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6% 넘게 올랐던 소비자 물가가 아직 정점을 지났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데다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미 우리나라보다 높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 물가나 환율 등이 불리한 만큼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외환 위기 이후 최대 수준까지 커졌기 때문에 인상 말고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3% 뛰었는데요. 이는 1998년 11월 이후 2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습니다. 거기에 향후 1년간 예상 물가 상승률에 해당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지난달 4.7%로 6월보다 0.8%포인트나 더 올라 역대 최고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얼마나 금리를 더 오를까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볼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핵심적인 문제가 이 금리 인상 폭입니다. 예. 그중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베이비 스텝의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이어지는 수출 증가세 둔화 등과 함께 경기 침체 우려도 커지면서 한국은행이 2달 연속으로 빅스텝을 밟는 것은 아무래도 경기에 큰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빅스텝 결정 직후에 오늘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 만큼 물가 흐름이 전망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당분간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통화정책 방향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안예하 키움증권연구원도 물가 등이 예상보다 더 높게 나타나지 않으면 0.25%포인트씩 올리겠다고 하느니 예고했는데 실제로 그 뒤에 물가가 다소 안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베이비 스텝을 밟는 것이 유력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 시간 25일에는 잭슨홀 미팅이 열리게 되는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예. 잭슨홀 미팅이 진행되는데요. 통상 8월에는 FOMC 회의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 잭슨홀 미팅에 시장은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잭슨홀 회의는 매년 8월에 미국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이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여는 심포지엄인데요.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를 확인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가오는 잭슨홀 미팅은 당분간의 증시 방향성을 결정지을 대형 이벤트인 셈입니다.
투자자들은 파월 의장을 포함해 연준 의원들의 발언에서 향후 정책 방향성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파월 의장이 매파적 발언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경계감도 있는 상황으로 전해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목요일까지는 또 이제 이런 시장이 어느 정도의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또 경제 지표 발표 있잖아요. 그 부분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맞습니다.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예. 경제 지표들 여러 개 발표되는데요. 이번 주에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7월 개인 소비 지출과 2분기 성장률 잠정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제조업, 비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와 내구재 수주, 부동산 관련 경제 지표 등이 발표됩니다. 한편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지는데요.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와 기술주 줌 등이 실적을 공개합니다. 그 밖에 메이시스, 노드스트롬, 달러트리 등 소매 판매 업체들도 성적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예, 이번 주 이벤트들까지 짚어봤습니다. 증권부의 성낙윤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